오늘은 1월 22일 12시. 원래 오늘은 제가 출근을 해야 되는 날인데, 제가 오늘 2시 반 정도에 병원을 갈 일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사장님께 그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고 휴일로 돌려버렸어요. 처음으로 유방암 검사를 한번 받으려고 급하게 예약을 잡았어요. 저희 동네에 새로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병원이 있다는 거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 유방암 그쪽만 전문으로 보는 병원이 하나 생긴 거를 자전거 타면서 오가다가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제가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었어요. 요 며칠간 계속 쭉. 근데 뭔가 그런 게 있잖아요. 산부인과 처음 갈 때도 좀 선뜻 가지 못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는 뭐 이 나이쯤 되면 뭐 그냥 치과보다도 더 힘든, 약간 가는 게 좀 꺼려지는 게 산부인과였는데, 근데 이제 좀 그건 산부인과 가는 거는 이제 충분히 익숙해져서 저도 조금이라도 뭔가 내 몸에서 보내는 신호가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바로 가고 뭐 암 검사도 하고 하는데, 이 가슴 쪽은 제가 아직도 조금 꺼려지는 게 있어가지고, 옛날에 회사 다닐 때에 어쩔 수 없이 받았던 정기 건강 검진. 그래서 그냥 초음파로만 하는 거는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 맘모그래피라고 하나, 이렇게 찌부시켜가지고 딱 보는 그 유방암 검사, 그건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일단 그 유방암 검사하러 가는 그 병원에 가는 것 자체가 너무 좀 깨림칙한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여태까지 안 갔는데, 모른 척 하고 있었는데 조금 신경 쓰이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가봐야지라고 생각만 하다가 어제 처음으로 그냥 한번 제대로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갑자기 뭔가 그 검색 결과가 너무 저에게 겁을 주는, 진짜 심장에 덜컹하는 그런 결과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암검사 예약을 하고, 사장님께는 그렇게 막 암검사 하러 간다, 약간 건강검진 하러 간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좀 급하게 병원에 갈 일이 생겼다,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휴일로 돌려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2시 반에 예약을 해서 이제 2시간 반 남았죠. 저희 집에서 자전거 타고 한 10분 안 걸리는 거리거든요. 가서 받아보려고 합니다. 너무 떨려서 어저께, 그래서 심장이 벌렁거려가지고 진짜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무서운 건 사실인데 제가 좀 은근 쫄보라서 좀 많이 지금 쫄리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약간 긴장돼서 토할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한국에서 김치를 받을 때 굳이 일부러 남동생한테 주문을 해가지고 받은 물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키보드예요. 이 한글 자판, 이 가나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써있잖아요. 이건 블루투스 연결되는 무선 한글 자판을, 이거 사는 거 귀여운 걸로 사자 싶어가지고 핑크색 하얀색 버튼, 이거 떼타는 거 각인데 뭐 그냥 아무튼 이거를 사가지고 요즘 좀 쓰고 있거든요. 집에서만. 이 약간 타자 소리가 좀 거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사람에 따라서 타자가 좀 불편해요.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쓰던 게 그냥 이런 평범한 일반적인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일본 자판이었어요. 그래서 한글 자판을 외우고는 있으니까 대충 쓰는데, 안 보고도 쓰는데, 가끔씩 약간 그 티읕이랑 치읓이랑 약간 좀 자리가 헷갈리거나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번역 알바 같은 게 들어갔을 때 막 다다다다다 치는데 자꾸만 이 티읕이랑 치읓이랑 피읕이랑 이게 자꾸만 헷갈려가지고 막 고쳐 쓰고 막
이러는 게 너무 시간이 좀 아까워가지고 한글 자판 같으면 잠깐 이렇게 쓱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일본 자판은 이거를 이렇게 눌러보지 않으면 모르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샀다는 이야기. 근데 보통 유방암 검사는 일단 손으로 이제 만져서 그런 그 덩어리 같은 거가 있는지, 시코리를 뭐라 그러지? 아무튼 손으로 만져서 하는 진찰과 그 찌부시켜가지고 하는 그 엑스레이인가요? 그게? 그것도 모르겠네. 초음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세 가지 세트의 검사하는 거 보니까 자기 스스로의 증상이 없는 경우는 보니까 16,000행에 플러스 10% 텍스가 붙는 거니까 거의 17,000행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내가 느끼는 증상은 있으니까 조금 더 싸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그 자리에서 알 수가 있는 건지, 엑스레이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알 수가 있는 건지. 갑자기 또 무서워진다. 병원에 갔다가 이제 장을 보고 왔어요. 뭔가 긴장했던 게 팍 풀리면서 배가 너무 고프더라고요. 중간에 집에 뭘 먹고 올까 말까 막 고민을 하다가 일단 장을 봐서 바로 왔어요. 일단 검사 결과는 괜찮았다. 아무 일 없었다. 이거 그린카레 컵누들이 이거 처음 보는 거라서 한번 사봤어요. 맛있을 것 같아. 절대 맛있을 것 같아. 이거는 모즈크. 이거는 해초류. 밥 먹기 전에 이런 수용성 미네랄, 비타민 이런 거 먹으면 그나마 좀 살이 덜 찐다는 약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오늘 저의 이 무사히 탈 없이 하루가 끝났다는 이거를 자축하기 위하여 이 500엔짜리 시로와인, 화이트 와인을 사왔습니다. 저 혼자 이제 야금야금 저녁에 먹으려고. 왜 이렇게 화면이 삐뚤어졌지? 그리고 이 와인에 먹을, 전 안주는 딱히 그렇게 고집이 없는 편이라서 그냥 제가 좋아하는 과자. 이거는 야채맛 나는 과자. 이거 제일 좋아해요. 이렇게 샀고, 나머지는 뭐 바나나, 그리고 삶은 달걀을 해먹고 싶어서 달걀 2팩, 그리고 저의 간식 맛살, 그리고 주말에 샌드위치를 해먹으려고 이거는 보통이 햄인데 이거는 닭 가슴살은 아니구나. 그냥 닭고기로 만든 햄이라 그래서 그냥 한번 사봤어요. 그리고 체다 치즈 끝! 이렇게 사서 2,381엔 2만원 정도의 장을 봤네요. 이걸로. 처음 가본 병원이었는데 일단 새로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병원이에요. 저희 동네에. 그래서 약간 좀 불신을 하고 있었어요. 괜찮을까. 게다가 선생님이 남자야. 그래서 어떡하지. 긴장하면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간호사분들도 그렇고 의사쌤도 그렇고 너무 친절하고, 너무 친절하다 못해 목소리가 너무 개미 같아갖고 막 제가 설명 듣는데 막 이러고 들을 정도로, 마스크까지 하고 있으니까 그럴 정도로 되게 막 사근사근 나근나근 약간 친절한 그런 병원이었어요. 와, 인상이 너무 좋아서 다음부터 무슨 그런 건강검진할 때, 정기적으로 검진할 때 꼭 거기 가서 받으려고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제 증상을 다 설명을 드리고, 저는 이러이러한 병을 의심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인지 아닌지를 판단해달라. 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이제 엑스레이, 그 맘모그래피라는 거 했는데, 와, 진짜 처음 해봤거든요, 저. 이렇게 찌부시키고 이렇게 찌부시켜서 찍는 그 엑스레이를 처음 해봤는데, 진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웃음이 나올 정도로 그 찍어주시는 간호사, 그러니까 도와주시는, 자세 이렇게 잡아주시는 간호사분이 제가 좀
저는 평범한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막 이런 사이즈는 이렇진 않으니까 그 엑스레이 기계 이렇게 하는데 막 진짜 무슨 저의 그 등에서부터 막 이렇게 막 영혼까지 막 이렇게 끌어 모아가지고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막 이렇게 찝어시키는데 진짜 와 말이 안 나. 숨이 막히더라고 나중에. 이렇게니까 총 4번을 이제 찌부를 시키는 건데 저도 이 정도로 아픈데 저보다도 더 마르고 여기 지방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를 모아서 찝는 게 얼마나 아플까 약간 진짜 느꼈어요. 진짜 억소리가 났어요. 와 이렇게 아픈 검사가 또 있구나. 저도 첫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맘모그라피 찍고 그리고 초음파 하고 이렇게 겨드랑이부터 다 이렇게 초음파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의사 선생님 손으로 이제 만져보는 그 촉진이라고 해서 만져보는 검사 이렇게 3가지를 했거든요. 네, 다행히도 문제가 없었어요. 선생님께서는 그냥 피부과를 한번 가보라고 저한테 권해주셔서 이제 피부과를 또 한번 가보기로. 근데 피부과는 솔직히 안 가도 될 것 같아. 아무튼 그래서 정상적이라고 뭐 석회화된 것도 없고 뭐 이런 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냥 안심해도 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렇게 3가지 메뉴 촉진, 초음파, 엑스레이 이렇게 3가지 메뉴가 저 나름의 이제 자가 증상이 있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보험이 적용이 돼서 검사 비용 다 총 한 게 3,600원이었어요. 완전 가격 대비 완전 틀리죠. 깜짝 놀랐어. 이렇게 틀리구나.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무슨 거짓말이라도 뭐 여기 뭐 멍울이가 만져줘요라고 거짓말이라도 해서 가서 진찰을 받는 게 훨씬 더 이득이지 않나 저는 간단히 그렇게 생각을 해버렸거든요. 아무튼 네, 그렇게 해서 검사가 무사히 끝났어요. 정말 병원 들어갈 때와 병원에 나올 때의 이 보이는 세계가 틀렸어요. 제 눈에는. 네, 그 정도로 좀 긴장하고 좀 무서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간호사분들이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그게 오히려 더 북받쳐가지고 막 그렁그렁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주체스럽게 거기서. 그래서 막 그 검사하는 거 기다리는데도 막 핸드폰도 이제 넣어놓고 그 로커에 넣어놓고 했으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멍하니 앉아서 생각을 하는데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지. 정말 이걸 또 내가 또 느껴보네. 아무튼 그런 저의 오늘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동영상 편집을 마저 하고 대충 끼니를 때우고 오늘 저녁에 저 혼자 그냥 와인 한 잔 마시는 걸로.これ何と食べ物？ヘムチチヂミ？ 안녕하세요. 월요일 출근길입니다. 오랜만에 거무틱틱한 패딩을 벗어 던지고 새롭게 장만한 저의 뽀글이를 입어봤어요. 좀 얇긴 한데 오늘 날씨가 좀 따뜻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또 돈을 벌러 가봅시다.
화요일 출근입니다. 오늘도 똑같은 겉옷. 그래도 오늘 오랜만에 치마를 입었어요. 왜냐? 오늘이 첫째 날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벙벙한 옷을 입고 싶어서 전체적으로 아주 벙벙하게 입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1월 27일 수요일 4시 정도 됐어요. 오늘은 그냥 쉬는 날이에요. 제가 만든 쉬는 날. 제가 요 며칠 전에 제가 한국에 살면은 이런 거를 절대 살 일이 없는데 벌써 상처가 났네. 대박. 역시 싸구려. 한국에서는 절대 살 일이 없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이렇게 손끝을 이렇게 넣으면 이게 뭐냐면 산소포화 측정기? 지금 저의 혈액 속에 산소가 98% 들어있다. 약간 이런 거거든요. 맥박은 60이고. 이 병원에 가면 왜 이런 거 껴주잖아요. 입원하면. 이거의 가정용 버전이거든요. 이거를 샀어요, 이번에. 근데 이걸 왜 샀냐면 지금 일본 코로나 그 감염자 수가 다시 진짜 막 이렇게 하염없이 높아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제 그 PCR 검사를 받으려고 집에서 그 순서를 기다리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그리고 PCR 검사를 해서 양성이라고 나왔는데 입원할 데가 없고, 그리고 막 중증이 아니라서 일단 집에서 대기하세요. 집에서 그냥 요양하세요라고 이제 선언을 받고 집에서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요양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라에서 어느 정도의 물품이랑 뭐 그런 거를 소포로 지급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이게 들어있다고 해요. 산소 포화 측정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재면서, 이게 보통 건강한 사람이 이제 97에서 뭐 199 요 정도로 수치가 나온다고 하면, 이 그 감염에 의해서 이제 폐가 좀 손상이 돼서 호흡이 원활하게 이제 산소가 온몸으로 퍼지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90 밑으로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매일매일 측정을 하면서 어느 정도 자기가 이제 치유가 됐는지를 측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샀어요. 왜냐면 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갑자기 열이 난다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PCR 검사지만 PCR 검사를 바로바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지금. 그래서 일단 뭐 열이 난다 하면 이거를 한번 이렇게 재보고, 재봤을 때 그 산소 포화도가 수치가 낮다 하면 이제 좀 의심을 해봐야겠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그러려고 이거를 한번 사봤어요. 지금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게 랭킹 1위예요. 이 산소 포화도 측정기가 가정용 이거가 랭킹 1위, 1위에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 자, 이제 이런 거를 집에도 둬야 하는 시국이구나. 이제는 뭐 그럼 뭐 이제 산소까지 집에 둬야 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이걸 사면서 좀 씁쓸한 마음이었지만, 네. 그래서 참고로 가격은, 이건 정말 단순한 기능이에요. 정말 그냥 맥박이랑 산소 포화도랑 딱 그 두 종류 정도만 숫자를 알 수 있는 건데, 뭐 왜 이 소리는 뭐야? 아, 움직이지 말라는 건가 보다. 아무튼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거가 3,980엔 송료 포함. 근데 비싼 거는 훨씬 비싸요. 비싼 거는 막 2만 엔짜리도 있고, 그런 거는 막 기능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거는 약간 좀 원래 좀 지병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좀 더 섬세하고 잘 된 기계를 사야 되니까 뭐 그런 거를 살 수도 있겠다 했지만, 저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만 있고 저렴이를 구입을 했어요. 사실 그 산소 포화도는 요번에 애플워치 그 6인가? 5? 6? 아무튼 그 모델에도 산소 포화 측정기 달려있다고는 저도 들었는데, 일단 제 애플워치에는 그 기능이 없고, 좀 자세하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선 이 손끝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런 거를 또 사보네요, 제가. 나머지는 솔직히 제 그 캔 스프레이에 들은 산소도 사볼까 사두면 그래도 좀 마음이 든든해지려나 하고 생각은 좀 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네, 그거 한다고 뭐 의미가 있겠나. 아예 그 산소 마스크 이렇게 이게 코에 이렇게 집어넣는 거, 그런 게 아닌 이상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사진 않았는데, 그런 것도 있긴 하더라고요. 집에서 이제 요양하시는 분들을 위한 건지, 그 산소 제조하는 그 기계가 있어요. 전문적인 프로용 기계가. 근데 가격을 보니까 거의 100만 원 돈 하더라고요. 정 안 되면 그것도 사야 되나? 약간. 아무튼 그래서 이거를 한번 사봤어요. 참고로 정확하게 재려면 이런 젤넬 같은 거는 다 이제 오프를 하고 해야지 정확하게 재진다고 하는데, 저도 98 나왔고 남친도 재보니까 한 98이었나 나왔어요. 그래서 아직 둘 다 건강한 걸로 생각을 했어요. 두근두근 제대로 맞을지. 지금 약간 이쁨이 보였어요. 이쁨이. 제가 한동안 엄청 빠져서 봤던 로맨스는 별책부록에서 드라마에서 이나영 씨가 들었던 가방. 거의 보름이 걸려서 직구를 했습니다. 이쁘다! 이쁘다! 전 혹시 막 주름 가고 막 가죽은 아무래도 주름 같은 게 생기는 재질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자그맣기는 하다. 이게 스몰이랑 M? 아무튼 스몰이랑 조금 큰 거랑 있는데 얘는 작은 사이즈였거든요. 근데 요즘엔 작은 가방 유행이니까 귀여워. 이렇게도 들 수 있고요. 그냥 이렇게도 들 수 있고, 이렇게 있고, 요 끈을 달면 얘를 이렇게 눕혀놓고, 이 눕혀놓은 모습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제 눈에는 너무 이쁘다. 상처도 없어요. 이게 국제우편으로 왔기 때문에 뒷면이 약간 여기 가죽이 조금 자글거리는 게 있는데, 뭐 가죽이니까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치고, 어차피 뒷면이니까 안 보인다고 치고 무려 한국보다 4만 원을 더 주고 샀지만 동료를 생각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끈이 있어요.
끈을, 야, 씨, 끈도 이뻐. 근데 끈이 약간 특이하네. 이거 어떻게 조정하는 거야? 딱 높이도 딱 좋아. 이렇게. 이나영 씨가 이렇게 코트에 이렇게 메고 나왔는데 이게 이렇게 그렇게 이쁘게 보이던데, 이쁘긴 하네. 그래서 이렇게 열면 안에 이렇게 주머니가 있습니다. 여기는 또 자크가 달린 주머니가 하나 있고 큰 게 이렇게. 아, 이쁘다. 잠옷에 매도 이쁘잖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월 29일 금요일 11시. 지각. 지각. 대놓고 지각. 물론 회사의 말씀은 드렸어요. 제가 어제 새벽에 진짜 생리통으로 거의 사경을 헤매다시피 해가지고 몇 번을 일어나서 진통제를 먹었는지를 모르겠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려고 하는데 못 일어나겠더라고, 도저히. 아침에 7시 정도는 일어나는데 제가 어제 막 1시 반에도 깼다가 3시에도 깼다가 약 먹으려고. 그래서 그렇게 좀 밤잠을 막 설치다 보니까 아침에 컨디션이 정말 너무 저조해가지고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일어나자마자 사장님이 아니죠, 그 회사 전체 메일 같은 거에 이제 조금 몸 상태가 별로라서 진짜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몸 상태가 정말 별로라서 오늘 늦게 가겠다, 오후 출근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이놈의 생리통. 제가 사실 어제도 출근을 해가지고 오늘도 출근하면 이틀 연속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컴퓨터를 두고 왔어요, 회사에. 내가 그 인질만 없었으면 오늘 안 갔을 수도 있어요, 회사를. 그냥 재택으로 하겠습니다 라든지 그럴 수도 있었는데 인질이 잡혀 있잖아요, 제 컴퓨터가. 제가 영상 편집도 하나도 안 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어제도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약간 다른 곳이 막 미친 듯이, 나는 누가 내 대장으로 줄넘기를 타는 줄 알았어요. 정말. 사실 제가 저 컴퓨터를 동영상 편집을 주로 메인으로 꼭 하려고 산 거기 때문에 스펙을 제일 중시를 하면서 샀더니 굉장히 무거워요, 컴퓨터가. 날씨가 좋으면 뭐해, 또 마스크 써야 되는데. 어제는 눈이 왔어요. 제가 그렇게 징징대면서 기다리던 첫눈이 드디어 왔습니다. 바로 눈으로 바뀌고 바로 질퍽질퍽한 그 최악의 그런 눈으로 바뀌었지만 오늘 날이 좋아서 아마 다 녹았을 거예요. 쌓이지도 않았어, 어제는. 이렇게 입고 이렇게 메고 이뻐. 하지만 집에 돌아올 때는 또 노트북을 들고 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짐이 하나가 더 든다는 사실. 어제 사장님하고 이제 계약하기에 앞서서 서로의 그런 얼마를 원하냐, 뭐 어떻게 할 거냐, 약간 이런 주 며칠 나올 거냐, 뭐 이런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했단 말이야. 근데 바로 저쪽에 칸막이 하나 두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정확한 숫자나 이런 거는 막 화이트보드에 입으로는 하면서 화이트보드에 저는 이만큼은 받고 싶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살짝 조금 세게 나갔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조금 약간 반응이었던 것 같거든요, 제 느낌에. 제가 느끼기엔. 그래서 일단 이렇게, 그러니까 화이트보드에 막 여러 가지 막 다 썼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냥 시급제로, 단순한 시급으로 생각해서 뭐 시급이 1시간에 이만큼이면은
뭐 이게 하루에 7시간이면 그래서 한 달에 며칠 출근이면서 막 이렇게 계산을 막 해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미나상의 고정 금액이 되는 거네요.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 고정 금액이 조금 더 저는 조금만 더 가시죠 사장님, 약간 이런 분위기였어요. 저는 느낌이. 그래서 그냥 말을 할 기회가 이런 기회밖에 없는데 지금 이 기회밖에 없을 텐데, 그리고 사장님은 뭐든지 좀 솔직하고 확실하게 말해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저도 딱 잘라서, 저는 이 금액도 좋지만 그러니까 무턱대고 저는 이만큼 받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만약에 이 금액에서 플러스 이렇게 돼서 예를 들어 이 금액을 받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저는 어떤 업무를 더 하면 될까요? 어떤 업무를 더 늘리면 이 금액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미나상이 절대적으로 머스트로 원하는 금액은 이 금액이군요. 약간 이렇게 됐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약간 이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왕 다시 시작하는 거 내가 왜 약간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네. 나는 혼자도 할 수 있어. 대신 너네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니네 지금 이 회사에 내가 들어와 준 건데 내가 지금 니네 회사 일 해주고 있잖아. 근데 이만큼도 못 줘? 약간 이런 뻔뻔함을 조금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네, 제가 약간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전에 회사에서도 자르려면 자르던지 약간 이런 식으로 배째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회사를 다녔던 경향이 있었거든요. 막판에 이런저런 일이 있었을 때. 네. 그러니까 그 습관이 남아있었는지 일단 던져놔보자. 던지고 안 된다 그러면 그 중간 지점에서 합의를 보면 되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단 어제 그냥 빅마우스처럼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대답이 올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것도 있어서 조금 더 회사 가는 마음이 무겁다. 전 다녀오겠습니다. 어제 진통제를 너무 먹고 잤더니 아침에 일어났는데 좀 붓기가 남다르더라고요. 진통제랑 영향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에서만 흰머리를 한 7개 정도를 뽑은 것 같아요. 속상해. 아무튼 네, 다녀오겠습니다. 드디어 금요일 출근이 끝났습니다.